예, 주식이나 주가가 지나고 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 떨어질 것 같았더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미리 좀 전망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한 주 이슈들 보면서 주간 전망 그리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2480선, 2499까지 갔었는데 뭐 조금 도발적으로 여쭤보면 2500은 뚫을 수 있겠죠? 네,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뭐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의 그 국제 금리 수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그 단기적으로는 좀 방향성을 잡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반적으로는. 네, 이번 주 일단 뭐 원달러 환율부터 이제 좀 네. 짚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환율 하락세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1,310원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1월만 보면 거의 지금 8% 가량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이제 절상이 됐는데요. 같은 기간 달러 인덱스가 뭐 2.8%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국내에서의 뭔가 메리트가 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하게도 봐더라도 엔화 같은 경우가 같은 기간 동안 6.7% 절상했고요. 스위스 프랑 6.2, 호주 달러 4.8, 유로화 가치가 이제 4.7% 높아졌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글로벌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환율이 하락한 원인부터 짚어본다면 그동안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강달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금리 인상폭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환율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더 덧붙여진 게 중국이 이제 코로나 관련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좀 강세로 반전된 것,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다른 나라 대비 크게 더 순매수를 많이 하면서 어떤 리밸런싱 효과가 있었겠지만 일단 원화 강세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좀 더 강세였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금융 불안이 나타났던 뭐 영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영국보다 훨씬 더 조기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통화정책 당국의 대응이 좀 돋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기에 경상수지가 이제 지난달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뭐 크진 않지만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도 원화 강세의 배경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단기간에 급하게 지금 하락을 해서 여기서 분명히 이제 반등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는 기조가 좀 더 이어진다고 가정했다 본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환율은 좀 추세적 하락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무게를 두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고 좀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이제 코스피에서 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거의 30주간 이동평균선 위로 지수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이것은 지난 7월, 8월에 있었던 베어마켓 랠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현상인데요.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중기적인 추세가 좀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은 조금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변수로 작용했지만 급하게 지수가 상승한 만큼 일단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게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지수는 좁은 박스권보다는 이제 오늘 이후에 그냥 2,400을 저점, 2,600을 고점으로 하는 예. 좀 넓은 레인지 범위 안에서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뭐 오늘 밤에 어떤 미국 국제 금리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리스크 요인으로서 지금 가상화폐에서 글로벌 그 거래 기준으로 한 2, 3위 업체인 FTX가 이제 파산 보고 신청을 했는데 그 뉴스가 지난 그 미국 국제 시장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돌발 악재에 어떻게 이제 금리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여서 일단 오늘 미국 시장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400에서 2,600이니까요. 위아래로 변동성이 꽤 큽니다. 궁금했는데 어쨌든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변동성이 커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략은 마지막에 듣고요.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기존에 갔었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도 좋습니다만 워낙 많이 빠졌었던 낙폭과대주 그 가운데서도 성장주 뭐 카카오 계열이나 네이버나 뭐 게임주나 이런 쪽에 올라오는데요. 지금 성장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네, 일단 성장주는 뭐 지속적으로 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인데 그것이 아마 뭐 수급과 관련한 그런 연동성이 되게 지금 짙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쇼커버 성격이 이제 쇼커버가 많죠? 예.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적으로도 지금 변화가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접근을 조금은 달리 이제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성장주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원인이 아무래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기업 가치 평가가 되는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절대적인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일단 뭐 CPI가 조금 이제 고점을 찍는 모습에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그 패드와치에서 나오는 지금 FMC에서의 그런 금리에 대한 확률이 지금 최종 금리 확률이 5.25%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5%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5.25%로 낮은 거고 향후에 CPI라든지 물가 지표가 더 많이 꺾인다면 뭐 최종으로 5%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성장주도 가치 평가 측면에서 본다면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 조금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일단 바닥은 좀 확인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주 하락의 두 번째 원인이 또 있습니다. 시장 내적인 요인으로 유동성이 이제 급격히 줄어들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그런 투자 풀 안에서 투자 자금 속에서 이 약간 변동성이 이제 순환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과대했다는 점. 지금 반등장에서는 역시 낙폭 과대가 가장 좋은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진짜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좋은 거는 계절성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쇼커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점도 성장주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것을 종합한다면 일단 향후 수급이 개선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단기로 만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좀 비중 축소 후에 다시 눌림목 자리를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주가 하락률이 정말 크신 장기 투자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아직까지 매도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보유 전략으로 가야 되겠지만 단기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었다면 고점에서는 좀 비중 축소 후에 다시 매수를 잡아보는 타이밍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고 있는 종목들은 잘 가지만 시선이 에너지가 좀 다른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시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도 보고 또 낙폭과전대 조선철강 이런 것도 보는 건데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제 연말 되면 늘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배당주 투자 매력이 이전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배당주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배당주는 일단 현재와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배당주 매력이 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금 11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은 시기적으로는 배당주 투자가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당주로서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라면 이미 저는 3분기 정도에 매수를 해서 4분기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고배당주에서 정말 펀더멘탈이든지 아니면 수급이 괜찮았던 종목들은 이미 다 한
그 3분기 대비 한 10% 이상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10% 안쪽이라 본다면 이미 이제 10% 정도의 어떤 주가 수익을 기록함으로 있어서 자본 수익을 확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배당주 투자도 뭐 두 번째 좀 더 크게 본다 그러면 고배당 종목을 장기간 보유해서 그다음에 배당금이 나오는 대로 다시 재투자하면서 뭐 장기간 유지한다면 이것도 배당주 투자의 정석이 될 수 있을 건데, 이런 면에서는 좀 접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이 이게 항상 보면은 뭐 크게 사이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고, 뭐 우상향하면 더 좋겠지만 우상향이 지속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는 관계로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매크로 상황이 사실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방어적 성격의 그런 고배당주 투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저는 장기 투자 및 배당에 되게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보면은 지금 거의 배당이 지금 한 5% 정도 수준의 그런 시가 배당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신 관절이라면 포스코홀딩스를 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역발상적으로 HMM도 저는 배당 성향을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는 의외로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HM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10조 원인데 작년 배당 성향이 5.5%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합쳐서 지금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MM이 공조 자금 회수용 배당 성향 증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도 시장 상황과 업계 평균을 고려해서 적정 배당 수준을 하겠다라고 있는 입장이라서, 만일 작년 수준만 유지해도 지금 5.3%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 나오고요. 만일 배당 성향을 한 10%대로 올린다면 정말 10% 수준의 시가 배당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직은 뭐 배당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HMM도 한번 투자해서 매매를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HMM이나 뭐 해운주들도 최근에 올라온 건 약간 쇼커버 성격으로 사실 해석은 되는데요.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군요. 네, 전략 세우겠습니다. 아까 이제 코스피 위아래로 공이 한 100포인트씩 꽤 많이 변동성이 열려 있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관심 섹터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투자 전략은 지수가 추가 상승 시에는 일단 비중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쉽게 팔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업종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은 현재 보유하셨다면 조금 더 가져가는 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가 완전히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이제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그다음에 엔터주도 이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눌림목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주 후반에 성장주가 만일 조정 시에는 눌림목 접근도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석탄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석탄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동안 원가상에서 유연탄을 많이 써서 상당히 좀 비용 부담이 있었던 시멘트 업종도 좀 관심권에 두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간 전망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